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답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답형 문제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해서 지필평가에 나오니까요.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 반드시 원리를 이해하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네, 상황 1과 2와 같은 변화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문제 볼 때 문제 여러 개를 묻는 게 있어요. 먼저 여기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리고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서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해야지만 완벽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먼저 상황 1을 보면은 미세먼지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사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요. 이거는 일단 이런 문제에 나오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중에 뭐에 해당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 문제 나오면 일단 첫 번째, 수요와 공급 중에 이 상황이 어떤 것의 변화를 유발하는지 먼저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해졌으면 수요나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인지 감소시키는 요인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공기청정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 2는 공기청정기에 사용하는 나노필터 제조 기술이 향상됐어요. 네, 기술 향상은 우리가 그 공급의 변동 요인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이 지금 떨어진 것은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공급 증가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조건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문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과 Y축을 먼저 그려야겠죠. 네, 상하 1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네, X축, Y축. 들어갈 변수는 여긴 가격이고요. 네, 가격은 프라이스, P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래량이죠. 거래량 Q입니다. 그냥 PQ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곡선은 D, 공곡선은 S를 표시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이 수요곡선, 우상향하는 이게 공급곡선이죠. 수요와 공급곡선 표시했고요. 그리고 원래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을 P0, Q0로 표시하래요. 그래서 P0, Q0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수요가 증가한 거였죠.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D1이 되고요. 네, 여기서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겠네요. 네, 그럼 이거에 따라서 P1, Q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상승했고 거래량은 증가했네요. 네, 여러분 그래프 그리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서술해야 돼요. 네,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였다. 이렇게 쓰면 상황 1에 대한 답이 되겠죠. 이번에 상황 2 볼게요. 네, 상황 2의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한 상황이죠. 네, 가격과 거래량이 있고 수요 공급이 있어요. 네, 그러면 원래 가격이 P0, Q0 네,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증가했네요. 네, 그러면 이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공급 증가했으니까 얘가 S1이 되고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P1, Q1이 되고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했네요. 네, 그러면 상황 2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였다.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술형 쓸 때 약간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가격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거래량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예요. 네, 증가나 감소.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가격은 보통 증가했다라고 하지 않고 상승했다. 네, 거래량은 증가하거나 네,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그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사실 2번 문제 풀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 네,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선생님이 조건을 좀 자세히 제시하지 않았어요. 네,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변하면 뭐가 변한다인데 여기 변하는 게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급량이 변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풀려고 하면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는 수요량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공급량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러한 변동을 그래프로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냈죠? 네, 그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표현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 서술형으로 나올 때는 만약에 가로 안에 들어갈 답이 수요량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가 감소한다 하면은 이건 수요량이겠죠. 네, 두 번째 공급량이 나온다면 공급량은 가격과 공급량 같이 움직이죠. 가격이 상승하면 네, 공급량은 같이 상승한다. 이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요. 네, 반비례 관계니까 공급량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서술형으로 나올 때 아마 조건이 들어갈 거예요. 가격이 어떨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가격과 이 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네, 반비례 관계로 움직인다 하면은 수요량. 네, 반비례 관계면 수요량. 가격과 그 양이 같은 방향으로 비례 관계로 움직인다 하면은 공급량입니다. 그래서 문제 잘 읽어보시고 푸시면 돼요. 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고 이유를 서술하는 문제네요. 프랑스인이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죠. 네, GDP는 영토 기준이라고 했어요. 프랑스어 회화 강의를 하고 돈을 벌었대요. 그러면 기억은 우리나라 GDP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영토 기준이라고 했죠. 국적은 상관없이 우리나라 GDP에 포함돼요. 근데 그동안 그 사람이 모았던 돈으로 중고차를 샀대요. 그럼 중고차를 사는 거는 GDP에 들어간다고 했나요?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니은이죠. 네, 니은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중고 거래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GDP는 그해 새롭게 생산된 것만 들어가요. 네, 새롭게 생산된 것이 반영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중고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GDP 계산이라든지 의미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해 새롭게 생산된 거 만약에 올해가 2021년이죠. 그러면 2021년 GDP에는 2021년에 생산된 것만 그해 GDP에 들어가요. 만약에 작년 2020년에 생산이 됐는데 올해 거래되는 중고차 같은 거 있어요. 네, 중고 거래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국내 총생산의 한계점을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가 증가하면 오히려 환경오염이나 교통사고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오히려 GDP가 증가한다 그랬죠? 네, 왜냐하면 이 GDP
그 교통사고 났을 때 차 수리비라든지 아니면 뭐 다친 병원 가고 이런 거 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GDP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 활동 그냥 쉬면 돈 안 쓰고 쉬면 오히려 국내 총생산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죠. 여가를 즐기는 거는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한계점은 국내 총생산은 삶의 질을 뭐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삶의 질은 뭐 선생님 주관적인 만족도 또는 복지 수준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한계점을 서술하면 되겠죠. 다음은 가상의 신문 기사예요. 이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대요. 이거를 나타내는 용어, 물가 상승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인플레이션이라고 써야 돼요. 인플레이션. 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중학교 3학년인 현재 이런 상황에서 용돈을 2만 원씩 정해진 용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아빠를 설득할 수 있는 이유를 화폐 가치라는 용어를 써서 논리적으로 제시하래요.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아빠 용돈 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서 제 용돈에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쓰셔도 돼요. 근데 뭐 더 추가하고 싶으면 그래서 제가 구매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물건의 양, 이걸 구매력이라고 하거든요. 구매력이 뭐 이렇게 잠깐만요. 요거는 구매력이 해서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데 지금 용돈은 그대로인데 물건값이 올라서 물건을 제대로 구매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구매력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적어졌다는 거죠. 여기서는 화폐 가치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내용을 꼭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화폐 가치라는 용어. 왜냐하면 물가 올랐기 때문에 2만 원의 가치가 예전과 다르죠. 이 1,500, 만약에 버스가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2만 원으로 버스를 타는 게 20번 탈 수 있다면 지금 1,5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탈 수 있는 버스의 그 횟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낮아졌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명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7번 문제인데요.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과 이유를 쓰는 문제입니다. 로봇 약사가 약을 짓고 있다. 이거는 어떤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실업의 유형인 구조적 실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실업의 종류는 구조적 실업이라고 쓰면 되겠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직업으로 사라질 걸로 예상되는 직업 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뭐 로봇 약사가 있다면 약사 직업이 사라지는데 예시에 나온 거 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질 직업을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계산원, 캐시어가 사라질 것 같아요. 캐시어. 그 마트에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사라질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번 그 이유를 쓰면 되는데요. 왜 사라질 것 같냐 하면 지금도 여러분 그 셀프 계산대 있죠. 지금 마트에도 셀프 계산대가 도입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게 로봇이 대체할 수도 있어요. 로봇이 등장해서 로봇 계산 뭐 시스템 같은 게 등장할 수도 있겠죠. 등장 가능성이 있다.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럼 서술하는 문제는 반드시 문장으로 네, 끝나야 돼요. 네, 그냥 실험의 종류 이런 거는 구조적 실험 뭐 이렇게 써도 점수로 인정이 되지만 네, 이렇게 서술하라는 문제는 문장으로 끝날 수 있게 네, 쓰셔야지만 점수에 감점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는 직업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를 쓰시면 돼요. 네, 이유도 이 구조적 실험, 어떤 산업의 구조가 변해서 발생하는 그런 이유를 찾아서 쓰시면 네,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니까 네, 하나 꼭 생각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각국의 인구 관련 자료를 보고 각국의 실업률 네, 계산하는 건데요. 여기서 문제가 실업률 계산 끝나면 안 되고 네, 계산 과정을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 과정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 먼저 보면은 일단 각국의 인구 이런 문제 나오면 네, 각국의 전체 인구 100만 명이래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네, 우리가 배운 대로 지금 인구 100만 명인데 노동 가능 인구가 80만 명이에요. 네, 노동 가능 인구는 80만 명.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 때 우리 그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인구 중에서 일할 의지가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요. 일할 의지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느냐, 네,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취업자, 네, 실업자로 나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비경제활동 인구가 30만 명이고요. 취업자는 40만 명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네, 노동 가능 인구는 다시 정리를 하면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네, 근데 노동 가능 인구가 80만 명인데 취업자는 40만 명이에요. 실업자는 몇 명인지 모르고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30만 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실업자는 몇 명일까요? 네, 이거 단순한 산수로 계산하면 되죠. 실업자는 10만 명입니다. 네, 10만 명. 그러면 여러분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공식이 네, 실업률 계산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 일단 이렇게 쓰면 돼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데 이 실업률 구하면 즉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는 이거라고 했죠. 취업자 실업자를 더한 거 이게 10만 명이었으니까 50만 명분의 실업자 10만 명 곱하기 100이에요. 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20%가 나옵니다. 네, 실업률은 20%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실업률 20% 구하고 계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죠. 네, 여기 노동 가능 인구에서 이 실업자를 몇 명으로 구할 수 있는지 먼저 쓰시고 그리고 실업률 계산하는 방법 쓰고 네, 그리고 실업자 몇 명인지 실업률 몇 명인지 네,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도 또 그래프 그리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환율이에요.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대요.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도 엄청 많이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환율은 어떻게 변할지 하는 건데, 수출이 증가하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했죠? 이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외환에 일단 이 달러 외환의 수요 요인인지 공급 요인인지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이게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까 1번에서 했던 수요와 공급 원리 그대로 여러분 반영해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에요. 이 달러에 대한 수요는 달러를 필요로 하는 거고요. 달러에 대한 공급은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면 네, 달러에 대한 공급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출했어요. 네,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면 그 물건 값을 달러로 받죠. 그럼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인이 투자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뭘로 투자하죠? 네, 달러로 투자해요. 가끔 이거를
외국인 투자하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와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달러는 우리가 국제 거래를 할 때 기축통화라고 불러요. 기축통화라는 거는 어떤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달러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화는 많이 쓰지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했다 하면은 다 달러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출해도 물건값을 원화로 바꿔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달러로 줘요. 근데 이 수요는 달러에 대한 수요고 공급도 달러에 대한 공급인데 이 경우에는 달러에 대한 들어오니까 공급이 그리고 다 증가했다고 그러죠. 증가한 경우입니다. 달러에 대한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라는 얘기죠. 외환시장에서. 그러면 그려볼게요. 지금 외환시장이죠. 자, Y축에 들어갈 변수래요. Y축은 E, 환율입니다. exchange rate, 환율. 그 다음에 외화의 수요 곡선은 D, 동국 곡선은 S. 여기가 만나는 점이 균형, 원래 환율, E0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이 증가한 경우죠. 외환의 공급이 증가했어요. 달러의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한 거 표시하면 되죠. 공급 증가. 증가하면 오른쪽이라고 했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S1.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서 생기네요. 그래서 E1이 됩니다. 환율은 떨어졌네요. 그쵸? 공급이, 그러니까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환율이 즉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1번이었고요. 2번은 환율 변동의 이유와 변화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여, 그 다음에 변화, 환율이 하락하였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고 서술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9문제 풀어봤는데요. 서답형 실제 시험에서는 선생님이 8문제를 냈어요. 한 문제는 객관식으로 변형해서 나오니까 그래도 다 풀어보시면 시험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대로 나오지 않고 변형해서 나오니까 꼭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